선생님, 아무리 먹는 걸 줄여도 왜 나이 들수록 살이 빠지질 않을까요? 60대 여성 환자분이 진료실에 들어오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예전엔 하루 2끼만 먹어도 금방 체중이 줄었는데 요즘은 밥을 줄여도 그대로고 오히려 살이 더 붙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무릎도 시큰거린다고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분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50에서 70대 중년 이상 환자분들 10명 중 7명이 유사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닌 노년기 체중 증가의 진짜 원인과 그 해결책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느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생리적 변화, 호르몬의 붕괴, 근육의 손실, 수면과 장 건강의 악화 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체중 증가는 섭취 열량이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서의 체중 증가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50대 이후 오히려 식사량은 줄어들고 외식도 줄고 운동도 자주 하려 노력하는데 체중은 증가합니다. 왜일까요? 핵심은 기초대사량입니다. 30세 이후 매 10년마다 기초대사량은 평균 5에서 10%씩 감소합니다. 즉, 예전에는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에너지로 소모됐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체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복부에 살이 몰리면서 흔히 말하는 나이살이 시작되죠. 체중이 늘어도 단순히 살이 쪘다고만 보면 안 됩니다. 문제는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근감소성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초대사량이 더 낮아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조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줄면 에너지 소비가 줄고 그 결과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더 빠르게 지방이 쌓이고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허벅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낙상의 위험도 높아지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률도 치솟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방 분포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엉덩이와 허벅지에 지방이 주로 쌓였지만 폐경 이후에는 복부에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남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40대 중후반부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서 복부 비만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렙틴 포만감 전달 호르몬과 그렐린 식욕 유발 호르몬의 균형도 깨져 포만감은 줄고 식욕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호르몬 변화는 우리 몸의 대사, 식욕, 수면,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덜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을 가볍게 여기시지만 나이 들수록 숙면의 질이 건강과 체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 수치는 줄고 그렐린 수치는 증가하여 야식이나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동시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체지방이 늘어나는 체질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복부 지방을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불면증이 심한 분들은 체중 관리가 훨씬 어렵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구성도 체중과 직결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장내 유익균이 줄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내 염증이 발생하고 영양 흡수 효율도 떨어지며 면역력까지 약화됩니다. 특정 유해균은 지방 저장을 촉진하고 당분을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유익균이 풍부한 사람들은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찌고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 요구량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1.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60kg 여성 하루 6070g 단백질 필요. 달걀 2개,
닭가슴살 백지, 두부반모, 견과류 한 줌 등. 또한 근육을 유지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GI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통곡물 위주의 식단이 권장됩니다. 하체 근육은 곧 건강 수명과 직결됩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10회 이상 반복해서 앉았다 일어나기 스쿼트 대체. 벽을 짚고 한 발씩 무릎 들어 올리기 20회. 계단 오르내리기 하루 5층. 12kg 물병 들고 상체 근력 운동 10분. 주 34회 규칙적으로 하면 근육량 유지, 혈당 개선,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밤 10시 새벽 2시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최소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녁 8시 이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자극적인 음식 피하고 따뜻한 허브차 마시기, 취침 1시간 전 조명 낮추기, 명상 또는 복식 호흡 3분 실천. 장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아침 요거트와 바나나, 식이섬유 풍부한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등,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 섭취, 하루 1.5리터 물 마시기. 65세 김정혜 씨는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다이어트를 결심했습니다. 하루 2끼, 저녁은 고구마, 닭가슴살, 채소로 구성하고 아침은 사골국과 달걀을 섭취했습니다. 동시에 위의 하체 운동 루틴을 주 3회 실천했습니다. 3개월 후 체중은 6kg 감소했고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당화 혈색소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